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가 어젯밤 11시 37분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희호 여사 별세 소식과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모시고 이희호 여사 별세 소식을 먼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박지원 의원께서는 지금 고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 부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요. 이희호 여사와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사람이고 또 가난하고 자식들도 있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초라했어요.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저녁도 사고 그러다가 친해졌죠. 사형이냐 그러냐 너는 무기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문 보도를 본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너무도 괴로웠어.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추구해온 화해와 용서의 정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의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남편의 유지입니다. 네, 어젯밤 11시 37분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셨고요. 이희호 여사와 또 각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별세 소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마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의원님, 어제 이희호 여사의 그 임종의 순간을 직접 혹시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 KBS 오늘 밤 김제동에 출연하고 있었어요. 방송 출연 중이셨군요. 예. 그래서 불행히도 임종은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병원으로 와가지고 그러한 자세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 임종의 순간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임종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순간이었다고 말씀을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님은 독실한 모태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예. 그리고 늘 성경을 읽는 것이 생활화되신 분인데 이제 위험해지니까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과 거기에 있는 친지들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여사님께서도 입을 막 움직이면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시다가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소천하셨다. 네.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이희호 여사가 교회 장로시죠. 그렇죠. 예. 아주 모태 신앙인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다. 예. 그러니까 14일 사회장도 신촌에 있는 평소에 52년간 나가시던 교회, 창천교회에서 그 박춘환 목사님 침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 소셜미디어에도 이희호 여사 관련된 사진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이 박지원 의원의 SNS입니다. 예. 이희호 여사의 지금 저 사진은 이희호 여사께서 손수 영정 사진으로 고른 그 사진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3, 4개월 입원하고 계시면서 저희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진을 내 영정사진으로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게 언제쯤 사진일까요, 대표님? 저게 그
청와대 대통령 당선되신 그때 당시다 이런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효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그래갖고 뭐 아주 친절히 하고 뭐 그렇게 같이 남산도 가서 저 내려다보면서 손잡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결혼할 때 내가 그렇게 매달려 놓고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까 배짱을 부리면서 당신 노천에 시집도 못 간 사람을 내가 거둬들였는데 좀 더 공손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러면 마누라는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겉달려가지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이효 여사가 그래픽 화면 좀 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1980년 DJ 사형 선고 당시에 이효 여사가 당신의 생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욱 당신, 그러니까 DJ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박 대표님.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잘 아시다시피 예. 가난한 집에서 물론 사업적으로 성공은 했지만은 상업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효 여사님은 부잣집, 당시만 하더라도 의사의 딸로. 의사의 딸. 예. 자기 큰 오빠는 증권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화여고, 이화여대 서울사대, 그리고 미국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이 잘 나가는 여성운동가이고 YWCA 총무였거든요. 예. 그런데 참 대통령 말씀 맞다는 호래비로 아들 둘, 예. 시어머니 편찮으시고 신우도 병환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국회의원을 3번인가 떨어진 낙선하고. 예. 그리고 직업도 없는 분한테 결혼을 하실 걸 보면은 이효 여사께서 어떤 해안을 가지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김대중은 이희호로부터 태어났다. 김대중이란 사람은 이희호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평소에도 그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효 여사님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박애정신, 이 평화, 이러한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 실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님과 얘기를 해보시면은 전부 이효 여사님께서 평소에 늘 저희들하고 얘기하던 그대로예요.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이 그 여사님에게 농담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순진하셔가지고 아하. 저러한 농담을 또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님이 그 농담이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효 여사님도 굉장히 농담을 좋아하시고 예. 그러셨는데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이효 여사님은 마치 어떤 선교사, 성경 속에서 모든 생활이 태동되고 그러한 말씀을 실제로 그 두 네 분이 잘 소통을 해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은 이효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고요. 별세하신 이 이효 여사와는 각별한 여러 가지 인연도 있으실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지금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가 어려운 1992년도에 모략을 당했을 때 예. 이효 여사님은 제 친구 이영작 박사의 고모님이시기 때문에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오해였다. 이건 모략이다. 오히려 독립지사, 애국지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때 저를 굉장히 그러한 모략을 벗고
사실 그 로이드 컴플렉스가 계신 분 아니에요? 네. 저를 좀 경원시하다가 이호 여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저를 아껴주셨는데 그러한 모든 것은 저는 이호 여사님이 저를 보살펴준 은덕이다. 예. 그래서 이거 좀 파벌로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은 저는 이호파였다. 이호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이제 이호 여사가 밤 11시 37분에 별세를 했는데 어제 낮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권양숙 여사가 병원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이호 여사께서 며칠간 눈을 감고 있다가 권양숙 여사가 도착을 해서 권양숙 여사가 무언가 얘기를 하니까 눈을 감고 있던 이호 여사가 잠깐 눈을 번쩍 떴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박 의원께서도 곁에 같이 있다고 들으셨는데요. 권양숙 여사 예. 모시고 함께 있었는데 예. 그 며칠 전에도 김홍업 의원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50일 전 김홍일 의원 큰아들이 상을 당했을 때 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겹상은 피하자 하고 의료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했는데 제가 김홍일 의원 빈소에 있다가 또 입원실에 올라가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가서 사모님 박지원입니다. 박 실장이요. 예. 그러니까 눈을 뜨시고 어허. 오셨냐.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또 며칠 전에 김홍업 의원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권양숙 여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의식이 없으시지만은 우리는 늘 말씀하는 거예요. 권양숙 여사님이 봉화에서 올라왔다고 여사님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예. 그때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방에서 막 나오셨는데 안에서 눈 뜨셨다. 그래서 이제 쫓아 들어갔죠. 함께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입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굉장히 움직이시다. 네네. 이제 끝났는데 어제 그 운명을 하시면서도 혈압이 급강하니까 이제 운명하신다. 이걸 알고 가족들이 거기 친지들이 찬송가를 부르니까는 예. 또 그렇게 막 입을 찬송가를 따라서 부르는 것처럼 움직이시다가 아주 편안하게 예. 운명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무엇인가 진짜 영적 혹은 그런 텔레파시가 통하고 있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호 여사가 이제 별세를 하면서 사실 이호 여사께서는 2011년 12월이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에 직접 조문단으로 해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 여사 별세에 따라서 우리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북한에서 좀 조문단을 직접 파견해 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해야 된다. 예.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님이 서거했을 때 바로 제가 주도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부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조문사절단으로 김기남 비서, 김양건 비서 겸 통전부장, 특히 대남 모든 작업을 하던 원동현 부부장 등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을 조문하고 김영호 국회의장도 방문하고 그날 밤 제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만찬을 대접을 했어요. 네. 물론 그 자리에 임동원 원장 등 몇 분이 함께 하셨지만은 제가 설득을 한 거예요. 김기남 비서에게. 특히 김양건 부장, 원동현 부부장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날 자정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하라. 이 기회다. 라고 했더니 이제 현인택 장관을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나누고 그 북한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루 연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그때 만난 그 대화, 음. 그 악수를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살려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니까 저도 가겠다고 이명박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저는 정치인이라고 못 가게 해서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 여사님이 다녀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됐든 이 여사님이 저렇게 소천하셨어요. 예. 이건 발표 안 하기로 아침까지 저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와 우리 김대중 평화센터 장례위원회 공동명으로 부고를 알렸습니다. 예. 자꾸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장윤서 정신이 김정일 위원장도 강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반드시 음. 거기에 대한 담례로 음. 이 여사님을 북한에서 조문해야 된다. 조문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북한에서도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아태평화위원회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태권 부위원장이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건의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반드시 오셔야 된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것을 떠난 거예요. 예. 우리가 문상을 갖기 때문에 동양의 미덕은 오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과 함께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많이 경황이 없으실 텐데 박 의원님 이렇게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